다음 주부터는 7시에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때만 그 설날이 2월 16, 17, 18이거든요. 설날이 이게 월화수예요. 혹시 일요일에 어디 가는 사람? 수업 빠진 사람 있나? 없어요. 아마도 이때만 일찍 할까 싶어요. 원래 수업을 안 할까 했는데 혹시 누가 여행 갈까봐. 근데 그냥 아시다시피 일요일은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이때만 일찍 하겠습니다. 이때만 일찍 하고 빨리 하고 놀러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설날이 하필 또 토일 월화수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그때만 일요일에 일찍 하고 그 다른 날들은 그냥 다 늦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증가 감소. 어제 살짝 언급을 했죠. 증가 함수가 있고 감소 함수가 있다. 증가의 정확한 의미가 이겁니다. 너희들이 알다시피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근데 이건 조금 수학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증가를 증가로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수학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어떤 함수에 x1이랑 x2가 있는데 x2라는 점이 더 크다. 그러면 이 함수 fx에 x1을 대입하고 x2를 대입했을 때, 즉 y좌표를 보자는 얘기죠. y좌표가 더 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하게도 이런 애들이겠죠. x1, fx1 x2, fx2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x1, x2가 둘 중에 x가 더 커요. fx1, fx2가 있을 때 fx2가 더 커요.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하면 x2 빼기 x1 나누기 x2 빼기 fx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예요? 커야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이해됐지? 근데 우리 어제 배웠어. 이런 그냥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냥 f'C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C라는 게 그냥 f'X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요 사이에 있는데 x1, x2가 양방향으로 저 끝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딱 붙어서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고 x1, x2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프라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론 증가함수는 뭐다? f'이 0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접선 기울기가 다 양수인 것을 의미한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 정의에 의하면 이 프라임이 가다가 프라임이 잠깐 프라임이 0이 될 수 있어요. 프라임이 잠깐 0이 되는 것도 x1, x2를 어디를 잡아도 잠깐 기울기가 0이 됐다 해도 어느 한 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됐다 해도 프라임이 0이 됐다 해도 어쨌든 두 점 잡으면 무조건 오른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증가함수면 f'이 0 이상이 돼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잠깐 0인 건 괜찮아.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f'x가 0 이상이면 이 반대말이야. 증가함수면 f'이 0 이상이다라고 했죠 방금. 명제 잘 기억해 니네 작년에 배운 거. 증가함수면 f'x가 0 이상이다. 맞습니다. 그럼 f'이 0 이상이면 증가함수입니까?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지금 역이 된 거거든요. 증가이면 얘가 0 이상이다. 프라임이 0 이상이다. 맞아요. f'이 0 이상이면 증가함수입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올라가다가 프라임이 계속 0 이렇게 되는 거 있을 수 있잖아. 어느 그래프는 올라가다가
프라임이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얘는 잠깐 프라임이 0인 거야. 아주 순간 한 점에서. 근데 얘는 프라임 0인 지점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x1, x2가 여기 위에 두 점이 잡혀버리면 이 상수함수인 지점, 일자로 쭉 가는 지점, 이 지점에 x1, x2 다 잡히면 이게 말이 안 돼요. x2가 더 크면 fx2가 더 커야 돼요. 근데 x2가 더 큰데 fx2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의해야 될 게 이런 말이 나오면 상수함수가 될 수 있는지 유의해야 돼. 상수함수는 증가함수가 아니에요. 일자잖아요. 그죠? 프라임이 0 이상이 된다. 맞아요. 우리 평소에 그래서 증가함수다 하면 프라임이 0 이상이다 라고 쓸 거예요. 오케이? 증가함수다. 그럼 프라임이 0 이상이다 라고 쓸 건데 근데 막 중간에 이런 상수함수가 껴있는 상태라던가 혹은 상수함수가 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무조건 증가함수인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럼 감수함수는 뭐겠어요? 다른 거 다 떼고 그냥 f'x가 0 이하면 돼요. 그죠? 단 상수함수 제외 이렇게 되는 거죠. 상수함수만 유의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뭐부터 확인한다? 프라임부터 확인해야 된다. 오케이? 요게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뭐 하는 얘기가 많은데 지금 103페이지 보시면 103페이지 밑에 보면 는이 없죠. 크다 이렇게 돼 있죠. f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증가한다. 맞는 말입니다. 기울기가 계속 양수면 당연히 증가하고 있겠죠. 근데 다음 장 10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fx가 증가하면 f 프라임 0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죠. 는이 붙어 있습니다. 명제가 여기 돼서 그래요. 여기 돼서. 그래서 fx가 증가한다라고 증가하면 반드시 f 프라임이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잠깐 0이 될 수는 있다. 알겠죠?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10번 오른쪽에 10번.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입니다. 보통 이게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를 구간을 나눠요. 구간을 나누는데 증가 감소를 확인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조사하세요 확인하세요 라고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풀이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근데 뭐 더공부 같은 경우에는 표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프라임이 요렇게 돼 있잖아요.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1이 될 때가 프라임이 0입니다. 맞죠? 이게 증가 감소표라고 해서 증감표라고 읽습니다. 증감표라고 하는데 이걸 x 좌표를 다 쪼개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서 오케이. 자,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부터 합시다. 마이너스 1일 때는 프라임이 뭐가 돼요? 얼마가 돼요? 0 되죠? 여기다 프라임 f 프라임은 0입니다. x가 1일 때는 f 프라임이 0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양수의 음수의 프라임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양수 나와요. 왜? 얘도 음수 이렇게 나와서 양수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는 얼마예요? 모르겠으면 0 넣어보세요. 음수 나오죠. 됐나요? 1 오른쪽에 얼마예요? 2 넣어보세요. 양수 나옵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한다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한다. 증가한대. 요 범위에서는 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에서는 양수죠 프라임이. 그러면 증가한다. 근데 마이너스 1 포함. 그렇죠? 마이너스 1일 때 프라임이 0이 되니까 프라임이 0이 잠깐 되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요 범위에서 증가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감소 그 다음에 1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데요. 증가표는 조금 더 그리셔야 돼요. 뭘 그리셔야 되냐면, 자, 이제 우리는 증가표를 그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fx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프라임이 양수면 fx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프라임이 양수면 증가하죠. 오른쪽 위로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증가하니까 오른쪽 위로 생겼겠죠? 자, 프라임이 음수니까 그때 얘는 감소해요, 증가해요? 감소하고 이때는 다시 증가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예측해낼 수 있다고. 어떤 그림인지. fx 봐봐.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네.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대신 3차식이니까 미분 가능한 다항 함수 남았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꺾이지 않게 요런 함수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됐니? 자, 그러니까 증가 감소를 왜 배우냐? 결국 그래프 그리려고. 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올라가냐 이런 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증가 감소를 조금 이제 표를 그리기 귀찮아. 난 표 절대 안 그리거든요. 표를 그리기 귀찮으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프라임을 그려요. 프라임. 너는 이거 이차함수 그릴 수 있잖아. 근이 뭐야? 마이너스 1이랑 1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불러보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됐나요? 얘 양수예요, 음수예요, 여기서? 양수예요. 얘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이렇게 그리면 된다. 프라임. 이렇게. 됐죠? 그럼 자 생각해봐. 마이너스 1 기준 마이너스 1 왼쪽에서 양수라며. 그럼 증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1일 때 딱 프라임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됐죠. x축과 만나잖아. 0이 됐지. 요거 이해됐어요? 그때 길이가 딱 0이고 다시 감소하다가 딱 길이가 다시 0이고 다시 증가하다. 이렇게 생긴 게 3차함수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자, 다음 fx가 4차함수일 때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2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인수분해하시면 4x 제곱으로 묶으면 얘가 x 빼기 3 이렇게 되면 나와져요. 표를 한 번 더 배울게요. 연습할게요. 뭐부터 쓰라고? 여기 프라임 x가 0이 되는 지점 0이랑 3부터 쓰라고. 됐나요?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 찾는 거예요. 그러면 0 왼쪽에서 양수일까 음수일까? 0 왼쪽에서는 얘 제곱이니까 양수죠. 어차피 0 왼쪽에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을 거란 말이야. 음수 나오는 거야. 음수. 0일 때 프라임 0이고요. 3일 때 프라임 0이고 1 넣어봐요. 1 넣어보시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나옵니다. 얘 뭐 넣어보세요. 뭐 4 같은 거 넣어보시면 양수 나옵니다. 그렇죠? fx 입장에서는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됐죠? 단 내려가다가 잠깐 프라임이 0이 돼야 돼. 내려가다가 잠깐 프라임이 0이 됐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프라임이 0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이 4차함수입니다. 아까는 3차함수. 그래프. 이해됐죠? 자, 그냥 뭐 질문 하나만 할게요. 3차든 4차든 최고차 개수가 양수면 x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 돼요? x가 무한대로 보내면 자, 보세요. 얘 무한대로 왔어. 얘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있어요? 무한대 나와요. 최고차만 봐야죠 라고 하는데 무한대 볼 때 얘만 보면 돼요. 무한대. 왜요? 이게 x제곱 빼기 3이거든요. 얘 얼마 돼요? 무한대 빼기 3 얼마예요? 무한대죠? 얘 뭐예요? 무한대죠? 곱하면 무한대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최고차항이 양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가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x가 무한대로 가면 y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 오른쪽 위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뜻이.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간다. 알겠죠? 그럼 반대로 음수는 뭐가 되겠어요? 오른쪽 아래로 생겼겠죠.
그래서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내가 그려볼게. F'을 그릴 거예요. 우리는 그림을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이렇게 프라임을 가지고 증가 감소를 찾는다. 알겠죠? 그래서 얘 음수인데요, 내려가네. 음수인데요, 내려가네. 양수인데요, 올라가네. 이렇게 프라임을 가지고 그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근을 가지고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 자, 얘 근 누구랑 누구예요? 1이랑 마이너스 1이죠. 1이랑 마이너스 1 지나고 이렇게 생긴 거야. 그 다음에 3차 함수 근이 뭐예요? 지금 0인데 0이 무슨 근이야? 제곱이니까 중근이겠죠. 0에서 중근 접하고 3에서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프라임을 그리는데 0에서 접하고 3에서 지나야 돼, 맞죠? 그 다음에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F 프라임이 3차인데 중근 갖고 진하게 그려봐. 여러분 책 한번 해주실래요?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놈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놈이 여기에 0에서 접하고 3을 지나도록 그려보세요. 어떻게 생길까요? 어때요? 그러시나요? 최고창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럼 오른쪽 위로 생겼어야 된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하은이가 그렇게 공개 처형은 아니고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3차 함수 맞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3차 함수인데 최고창이 음수이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근을 가지고 있으면 다 그릴 수 있는 거야. 0 접하고 3 지난다 이렇게. 이해됐죠? 접하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함수가 x-a를 인수로 갖고 있다. 하나는. 그러면 a라는 지점에서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뚫고 지나가요. 근데 어떤 애가 x-a라는 놈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 그럼 a라는 지점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튕겨 나갑니다. 왜요? 야, a 왼쪽에서 양수였어. 그럼 a 오른쪽 거 넣어도 a보다 큰 거 넣어도 제곱하니까 뭐가 돼요? 양수 되죠. 그러니까 부호가 안 바뀌어요. 이 제곱이라는 중근이라는 거. 이해됐죠? 근데 내가 어떤 애를 인수로 3개 갖고 있었다 칩시다. 오케이. 인수로 3개 갖고 있으면 어떻게 그려져요?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게 그려집니다.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인수. 그래서 인수의 개념을 계속 강조했던 게 어떤 게 인수 하나가 있다. 이봐, x라는 인수가 2개 있으니까 접하잖아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을 가지고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이따가 뭐 하나 시험을 치긴 칠 건데 그거 하나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하고. 됐나요? 네.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 일단 뭐 그리다 말았는데 f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다 부호를 쓰는 거야. f 프라임이 여기 음수네. 음수네. 양수네. 그러면 프라임 0이 되는 지점을 점점점점 찍어보면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프라임 0이 되는 지점에 점점점 찍어보면 감소하다가 여기서 프라임이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프라임 0이 됐다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양수니까. 이해됐나요? 프라임의 부호를 보고 증가 감소를 알 수 있다고. 근데 얘처럼 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프라임 자체를 그려서 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셨죠? 자, 연습 한 번만 해봅시다. 201번 201번을 그냥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201번은 그냥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안 가르쳤어. 사실 지금 포인트는 증가 감소입니다. 알겠죠? 증가 감소. 어디서 증가하는지 어디서 감소하는지
이 증가함수의 포인트를 두고 문제들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실수 전체에 대해서 증가하도록. 그러면 실수 전체에 대해 증가가 항상 증가라는 얘기죠. 항상 증가다라는 얘기는 그냥 항상 f'이 0 이상이다 이걸 찾아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x거든요. 근데 프라임을 하시면 이게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맞죠? 이 이차함수가 항상 어떻게 된다고? 0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프라임이 항상 0 이상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 되고 이렇게 생기면 되고 이렇게 생기면 안 돼. 왜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들을 확인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나.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얘는 되고 얘는 왜 안 될까? 근 개수요? 개수. 아, 근 개수. 그렇죠. 얘는 근이 없다. 근이 한 개다. 근이 두 개다. 이 말이잖아. x축과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이 개수는 뭘로 판별해? 판별식으로 판별합니다. 근데 개수가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죠. 이렇게 생기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죠. 이렇게 생기려면 판별식이 두 개, 근이 두 개가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맞죠? 얘는 안 되고 얘네 두 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별식 씁시다. a 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a가 0부터 3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거 a로 묶으면 a 빼기 3 되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이 범위가 되어야 f 프라임이 항상 양수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죠? 그 다음에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입니다. 지금 0이랑 3 사이에서, 그러니까 0 포함 3 포함 3 사이에서 감소가 되는데, 여기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 범위 안에서 f 프라임이 0 이하여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뭔데요? 일단 얘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프라임을 가지고 푸는 거라고. 감소 증가는 프라임을 가지고 푸는 거면 얘 이렇게 생겼다. 그렇지? 얘가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거든요. 프라임이 축이 1입니다. 그죠? 그럼 잘라요. 어디서부터?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됐나요? 그럼 다른 거 안 보고 우리는 이 0부터 3까지 범위 안에서 프라임이 어떻게 된다고? 0 이하가 돼야 된다고. 야, 그럼 하나 x축이 어디 있어야겠니? 3 위에. 이게 굉장히 좋은 답변이에요. 3 위에. 왜? 포인트가 누구를 확인해야 돼요? 3보다는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0보다 커야 돼요. 당연하죠. 1보다 커야 돼요. 당연하죠. 하지만 제일 확인해야 될 게 3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죠? 야, 3보다 위에 있어야 되지. 굳이 1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보다 위에 있다. 이것만 확인하면 그죠? 그냥 3보다 위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작거나 같다니까 x축이 더 내려와서 3이랑 딱 똑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포인트는 3입니다. 3. 프라임 그래프고 얘가요. 프라임 그래프 3을 대입해 보시면 a 마이너스 18, 27 플러스 9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이에 y좌표 a 플러스 9라는 y좌표가 0, x축이랑 똑같은 0이 되거나 x축이 여기 있으면 음수가 되는 거죠. 얘가 음수가 되거든요. a 플러스 9가 0 이하가 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됐다고? 그래? 205번 한번 봅시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205번 한번 봅시다. 이제 다음 장 극대 극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민수야, 극대 의미가 뭐가 같니? 뭔가 큰 거 같죠? 그죠? 뭐가 큰 거 같아요? 극이 뭘까? 자기도 물을까 봐 이제 또 읽고 있는 거 봐. 그래, 하나 다 읽었어? 극대가 뭐야?
fx가 그 이하일 때 fx는 x의 그때 그죠? 저런 게 극대라고 하는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열린 구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어느 함수값이 있고요. 내 왼쪽 좌극한이랑 내 오른쪽 우극한이 있을 거 아니야. 내 바로 왼쪽 바로 오른쪽에 좌극한 우극한이 있을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고 있는 좌극한과 이쪽에서 오고 있는 우극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 기준 내가 내 좌극한보다 크고 내 우극한보다 크면 극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애들 내 바로 옆에 있는 애들보다 커. 그건 극대야. 이해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림이 우리 이차함수 할 때 이런 거. 여기 극대라고 해요. 극대. 왜? 내가 내 왼쪽 내 오른쪽보다 커. 극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차함수 요거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극소라고 부릅니다. 극자가 우리 극한할 때 극자예요. 가까이 갔을 때 거의 극한으로 갔을 때 거의 근처에서 작다. 이해됐죠?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뾰족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극대 극소는 대부분 다 요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극대 극소. 오케이. 대부분 다 이렇게 극대 극소 이런 걸 볼 거다. 근데 사실 미분 불가해도 극대 극소는 있습니다. 뾰족하죠? 미분 불가입니다. 하지만 이건 극대입니다. 아시겠죠? 뾰족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극소입니다. 자, 그러면 불연속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봐, 나 함수값 있죠 여기. 내 왼쪽, 내 오른쪽보다 크긴 크지. 뭐 이상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극대입니다. 이렇게 해도 극대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 이건 극소입니다. 왜? 내가 내 왼쪽, 내 오른쪽보다 작잖아. 그럼 극소예요. 그러니까 연속, 불연속이라는 관계가 없어. 미분 가능, 불가능한 관계가 없어. 그냥 어느 함수값, 내가 내 왼쪽, 오른쪽보다 작거나 크면 극대 극소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건 극대 극소 중에 뭘까요? 자, 여기서 이건 극대 극소 중에 뭐니? 오!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나보다 오른쪽은 더 크고 나보다 왼쪽은 더 작잖아요. 맞죠? 내가 더 작아야 되는데 내가 더 커야 되는데 극대극소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해야 될 게 우리는 보통 뭐 본다? 미분 가능한 이런 함수들을 보기 시작할 거라고.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끊어. 극대를 봅시다. 여기 왼쪽에서 이 지점 왼쪽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커지다 작아지면 당연히 극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프라임으로 따지면 프라임이 양수였다가 프라임이 음수가 되는 걸 극대라고 불러요. 뭐 예를 들어 F 프라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프라임입니다. 그래프가 우리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 되지 않나요? 그러면 양수였다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사실 fx 기준으로 봤을 때는 증가하다 감소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여기서 대가 발생한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발생하겠니? 음수였다가 양수가 됩니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잖아. 소가 발생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f 프라임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죠. 자, 극대 극소는 어디서 발생한다? 음수였다가 양수가 될 때 극소, 양수였다가 음수가 될 때 극대. 근데 얘는 음수였다가 음수가 되는 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감소하다가 감소했다 얘기잖아. 여기서는 극값 발생해야 안 해. 극대 극소, 극대값, 극소값을 합쳐서 극값이라고 해요. 극값. 극대 극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극대 극소는 언제 발생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에서 극대 극소는 언제 발생하느냐? 음수였다가 양수가 될 때, 혹은 양수가 됐다가 음수가 될 때.
극대극소가 발생하고 음수였다가 음수 혹은 양수였다가 양수 되는 건 극대극소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극대극소는 F'X의 부호 변화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X가 부호가 바뀔 때 생긴다고. 오케이? 얘가 부호가 안 바뀌었어. 프라임이 0이 되는데요. 근데 부호가 안 바뀌었잖아. 그럼 극값이 아니에요. 극대극소가 발생 안 해요. 이렇게 부호가 바뀔 때 극대극소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뭐 그건 됐고 이제 사실 이거는 좀 부가적인 설명이었고요. 사실 여기에 있는 개념과는 달리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배울 다항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극대극소일 때 프라임이 얼마가 나와요? 이때 프라임이 얼마야? 극대일 때 프라임이 0이죠. 왜?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는 지점이니까 프라임이 0입니다. 혹은 여기 그래프 보시면 프라임 그래프잖아요. 이 지점에서 프라임이 0이 됩니다. 그렇죠? 즉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이 극대극소거든요. 이해되셨죠? 극대극소다. 자,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이거 헷갈려. 음수했다가 양수가 될 때, 양수가 될 때, 음수가 될 때 헷갈리거든요. 언제 극대고 언제 극소고. 살짝 그려보세요. 증가하다 감소하는구나. 감소하다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13번. 그러니까 극값이라는 건 극대값, 극소값 합쳐서 극값이라고 부르는데, 자, 윤수야, 무슨 값은 뭘 의미하니? 최대값, 최소값 할 때 그 값은 뭘 의미해요? 최대값, 최소값. y좌표를 의미합니다. y좌표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y좌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들어갑니다.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고요. f 프라임 x가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입니다. 인수분해하시면 3x 빼기 3 x 플러스 1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f 프라임 먼저 그립니다.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랑 3 이 근이에요. 그쵸?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는데 여기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고요. 그죠? 그럼 그때 극속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일 때의 y좌표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자, 잠깐 이 함수가 뭐라고? fx 함수라고. 이 함수가 뭐라고? 프라임 함수라고. 애들이 잘 못하는 게 마이너스 1을 자꾸 프라임에다 넣어요. y좌표는 fx입니다. fx 알겠죠? 마이너스 1을 얘한테 넣어야 fx에 넣어야 y좌표가 나온다고. 얘한테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프라임이 나오는 거죠. 자, 요식에다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넣으시면 4, 11, 7 나왔네요. 이렇게 됐죠? 3 넣어보시면 여기 3 넣어보시면 날라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거든요. 극대값 7 극소값 마이너스 25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해됐어?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 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 프라임 바로 합니다.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 빼기 3 x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f 프라임 x가 위로 블록이고 근이 1이랑 3이 다르죠.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인데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해보세요. 그러니까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에 점점점 하는 이유는 그게 극대극소이기 때문이에요. 얘가 감소하다가 극소, 증가하다가 극대, 감소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극대값, 극소값을 1 넣으면 1, 5, 마이너스 1, 3,
27, 54, 27,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극대값 3, 극소값 마이너스 1. 근데 너희들이 이제 조금 연습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럼 다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극대극소네 이런단 말이야. 프라임이 0이 되면 극대극소네. 그러면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면 자 그래 그럼 애들 그림도 안 그리고 프라임이 이것도 안 그리고 프라임이 0이 되네 이렇게 찾아요. 그죠? 프라임이 0이 되네 찾은 다음에 극대극소 찾으래요. 1 넣고 3 넣은 다음에 뭐 작은 게 극소고 큰 게 극대겠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해됐죠? 근데 만약에 F 프라임이 아까 했던 것처럼 x 빼기 1 제곱 x 빼기 2예요. 예를 들어 프라임이 2면 1, 2 이렇게 했을 때 1에서 접하고 2를 지난다고 이렇게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잖아요. 1에서는 극대 극소가 발생해야 안 해. 왜 안 해? 감수하다 감수하니까. 그쵸? 프라임이 부호 변화가 생길 때 극대 극소가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프라임이 중근이다, 제곱이다 이러면 극대 극소가 발생 안 해요. 알겠죠? 이거는 꼭 기억하고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14번. 네, 214번 한번 풀어봅시다. 야, 안경을 썼다 하는 게 더 어지럽지 않아? 괜찮아? 너네? 괜찮나? 너 안경을 썼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안경은 뭐 시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안경이긴 한데 예전에 안경 썼을 때는 썼다고 썼다면 시력이 더 나빠질 텐데 아닌가? 아니면 괜찮아? 그런 거 없어? 자, 네. 그래요. 자, 볼게요. 14번입니다. 4차함수 fx는 여기 빛이 비쳐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x는 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 이렇게 돼 있고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일단 프라임을 그리거나 어쨌든 프라임의 부호를 확인하려면 뭘 확인해야 돼요? 프라임의 근이 나와야 돼요. 프라임의 근. 이걸 인수분해줘야 된다고. 인수분해. 지금 보면 4로 묶어보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자, 3차함수 이거 3차식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조립제법. 네, 왜요? 조립제법이라는 단어를 까먹었던 거예요? 잠깐? 아닌가요? 그럼 자, 얘 선택해 볼게요. 자, 얼마 넣으면 될까요? 오, 됐어요. 자, 1은 왜냐면 1은 합이 0일 때 1을 보통 넣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맨 끝에 상수항 있죠? 상수항 약수를 보통 넣습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다 5를 넣었어. 그럼 여기에 뭐가 나왔을 때 5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을 없앨 수 있겠냐고. 아니라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곱해져야 돼? 2나 1 같은 애들이 곱해져야 된다고. 그죠? 근데 대신 부호가 마이너스여도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시면 왜 1 안 되니까 다 마이너스 1 해볼 거 아니에요. 1, 마 1, 마 1, 1, 마 2, 2, 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프라임이 x 플러스 1로 인수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어우, x 플러스 1 뭐가 되는 거야? 중근이 생기죠. 그러면 2에서만 프라임이 0, 2에서만 극대나 극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일단 프라임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 2. 자, 보시면 이거 4일 빼먹었네. 4는 뭐 크게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만 프라임이 최고차항이 양수지. 오른쪽 위로 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접해야 되고 2에서 지나야 돼요.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2를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가는 건 이렇게 생긴 것밖에 없습니다. F 프라임이. 그죠? 뭐 나중에 더 그래프를 자, 한 그래프가 한 30가지 되거든요. 30개를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프라임이 음수였다가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겼냐? 감소하다가 증가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만 극소가 발생한다. 극소가 얼마예요? 2 집어넣으시면 fx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0, 16, 26, 14,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fx가 3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15입니다. 그러면 f'은 12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입니다. 그럼 얘를 12x로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12x x 플러스 2 x 빼기 1 이렇게 합니다. 그럼 프라임이 어디에서 근이에요? 마이너스 2랑 0이랑 1에서 근이죠. 그 다음에 최고창, 그러니까 3창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지나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되겠죠. 비교적 이제 조금 상식적으로 접근하자면 여기가 0이죠. 여기 마이너스 2죠. 여기는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 0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2 차이 난다 그러지. 0에서 1까지는 1 차이 난다 그러지. 그러면 여기서 0에서 같이 출발한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2만큼 가고 여기서 1만큼 가면 어느 쪽이 더 아래에 있겠니? 1이랑 마이너스 2 중에 마이너스 2가 상식적으로 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건 대강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실제 맞는지 볼게요. 마이너스 2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답지가 알려주겠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7 1 집어넣으시면 얘가 1 넣으면 10 나오는데 이렇게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을 대입해도 알 수가 있죠. 0 집어넣으시면 0,15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4차는 연습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직 잘 못 끝낼 거예요. 그래서 15번으로 넘어갑시다. 15번 15번 보시면 극소값을 갖는다. 자 윤수야 극소값을 가지면 f'이 얼마라고? 극소를 가진 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3차함수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미분 가능한 수니까 극대던 극소던 뭐가 된다? 항상 프라임이 0이 된다. 극대 극소에서 프라임이 0이 된다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1을 가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x는 2에서 극소입니다 라는 말이 f'2가 0이다 라는 말이고 그때 x 플러스에서 값이 마이너스 21이라는 f에서 2를 넣었을 때 y좌표가 마이너스 21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은 무슨 말인지 해서 한 문장인데 의미가 달라. 여기서 극소다라는 얘기는 프라임이 0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에서 그때 값이 마이너스 20이다라는 얘기는 그때 y좌표가 마이너스 20이다 얘기하고 모르는 거 몇 개예요? A, B 두 개죠. 그럼 그냥 대입한 거 하나 미분해서 대입한 거 하나에서 식 두 개 나오죠. 문제 풀린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해됐지? 그럼 이제 막 한 줄이라고 힌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기 안에서 들어있는 게 숨어있어. 사실 얘가 숨어있는 거거든. 놈이 숨어있거든. 그 숨어있는 뜻을 좀 잘 파악하셔야 한다.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fx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고 x는 1과 3에서 극값 x는 1과 3에서 극값 이게 뭔 뜻이라고? 이게 f'1이 0이고 f'3이 0이라는 얘기라고 됐죠? 그 다음 극소값이 마이너스 2다. 극소값
값이 마이너스 2인데 야 1에서 극소야 3에서 극소야 어디서 극소인지는 모른단 말이야. 여기서 극값만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릴 수밖에 없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잖아요. 맞죠? 아 근데 너무 싫어. 제 앞에가 3이고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을 알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맞나요? 요거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자 전개할까요? 정리하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플러스 9 이렇게 되네. 그렇죠? a는 마이너스 6 b는 9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나는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를 써볼 건데 f 프라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1이랑 3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요. 두두두 하시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고요. 극소값 마이너스 1이면 3, 마이너스 2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 A, B 구했죠? 네, A, B 구했으니까 A, B 집어넣으시고 C 구하려면 이거 한번 대입하시면 나오잖아요. 이해됐어? 응.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자꾸 그리려고 노력하세요. 알겠죠? 그래프를 그리려고 계속 노력해요. 지금 얘도 극값을 어디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프라임이 1이랑 3에서 0이다라는 힌트를 가지고 프라임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또 제발 뭐 해도 되긴 한데 프라임이 1, 3 넣으면 0이다 했잖아. 그걸 대입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알겠죠? 왜? 대입해도 답이 나오긴 나온다고. A, B가 나온다고 나오는데 저게 인수에 대한 개념이 박혀있는 게 훨씬 낫지 대입하고 연립하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계속. 알겠죠? 연산이 점점 느려집니다. 자, 하나만 더 다음 장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 문제 푸는 시간 드릴게요. 이거 엄청 쉽습니다. 막 볼록볼록하죠 애들이 막 볼록볼록한데 지금 얘가 프라임 그래프예요. 프라임 그래프 알겠죠? 프라임 그래프니까 유의하세요. fx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2, 1, 0, 마 2, 마 1. 자, 극소인 지점 찾으래요. 극소인 거는 일단 프라임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프라임의 부호를 좀 써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됐네요. 자, 극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생겨야 돼? 내려가다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감소하다 증가해야 돼. 감소하다 증가한다는 얘기는 프라임이 음수였다가 양수가 된다. 맞죠? 어디에요? 그렇지. x는 마이너스 1에서 발생합니다. 여보 이해됐어요? 그럼 극대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극대 어디서 발생합니까? x는 2에서 발생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그래프 똑같은 거예요. fx 그래프다라고 하고 만들었어요. 문제를 예를 들어. 그러면 하나 극대가 몇 개니 여기서? 3개 극대. 하나, 둘, 셋 이렇게 극대 3개 나온다고. 얘네가 극소는 몇 개니? 뭐라고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한 개 어디 한 개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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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자, 얘는 fx 그래프 나왔죠? 이게 극소예요. 이렇게 생기면 극소잖아요. 맞죠? 얘가 극소고 얘는 f 프라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호를 살폈죠. 왜요? 극소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프라임이 음수였다가 양수가 돼야 된다. 그렇죠? 왜? 프라임이 음수가 보다 감소한다는 얘기다. 프라임이 양수가 보다 증가한다는 얘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f 프라임 그래프를 볼 때랑 fx 그래프를 볼 때를 다르게 봐야 된다고. 이건 이 자체로 극대야. 이건 이 자체로 극소야. 근데 f 프라임 입장에서는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는 게 극소야.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는 게 극대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좀 힘들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해됐나요?
선생님 저 좀 많이 힘든데요 하시는 분들은 혹시 그냥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마디 더 던지자면 F 프라임이 있으면 F5를 늘 쓰라고 했죠. 그러면 밑에 프라임이 0이 되는 점 다 찍어서 그리세요. 프라임 음수지 감수해. 프라임이 0이 됐다가 다시 감수해. 다시 증가해. 다시 감수해. 극소 한개, 극대 한개 이렇게 나와요. 잘 아직 안 되면 프라임을 가지고 fx를 그리려는 버릇을 들여봅시다. 자, 무슨 문제 푸냐면요. 220, 221은 다 네 문제 다 풉시다. 18부터 21까지. 18부터 21까지. 18부터 21. 봅시다. 되게 지금 많이 어려워들 하네요. 나 때문인가?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 지금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사실 어렵게 가르쳐야 나중에 쉬워져서 자꾸 어렵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 fx는 219번입니다. a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4x 플러스 b 그 다음에 x는 c에서 극소값 2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4에서 극대값 d. 자, 지금 알 수 있는 건 프라임 했을 때 마이너스 4 넣으면 얼마 나온다? 0 나온다라는 힌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프라임 해봅시다.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24. 뭐 이렇게 문자 하나인데 막 인수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얘를 막 x 플러스 4 x 빼기 c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도 답이 바로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해도 답이 바로 나오긴 하는데 그냥 사실 x 빼기 4가 근이다라는 얘기니까 x 빼기 4 넣으면 0이 되잖아요. 맞죠? 문자 하나잖아. 그치? 아까처럼 막 문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니까 그냥 바로 대입해 주세요. 이게 무조건 하나의 방법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대입하는 건 좋아.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쉽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얘는 24는 8a니까 a는 3 나옵니다. 그죠? 하나 나왔다. a가 3이면 요 식이 다시 나와야죠.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4 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빼기 8 따라서 3x 플러스 4 x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c가 얼마 나와요? c가 2가 되는 거죠. 2에서 극소. 그러면 지금 a 나왔고 c 나왔으니까 여기도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b 이렇게 쓰시고 fx 자리에 2를 넣으면 2가 나온다. 2 넣으면 2 나온대요. 2 넣으면 2 나온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48 플러스 b가 2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럼 계산해보면 와우 20이니까 마이너스 24 넘어가면 26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요. 인 26. 그 다음에 마이너스 d에서의 극대값이니까 마이너스 4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4 하시면 마이너스 18 4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하시면 96인가요? 플러스 b인데 b가 26이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해했어요? x가 마이너스 4일 때 대입한 거야. 그리고 x가 2일 때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4를 대입했어요. 왜 대입해요? 마이너스 4를 대입해야 그때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4 대입. 마이너스 4 대입하시면 이게 마이너스 16 10 남으니까 106 나와요. d가 106이다. 다 더하시면 a, b, c, d 다 더하시면 됩니다. 5에다가 130 132 137 137? 그 26이 어떡해요?
B 26 아니에요? 아 B가 30이네요. 그죠? 소리 26이 아니라 30이네요. 암산 실패네요. 30. 여기도 30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10이에요. 쏘리 잘못했네요. 110, 110.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45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거 이해되셨나요? 푸는 방법이 되게 다양합니다만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게 나올 거예요. 막 난 대입이 더 쉬워. 대입을 막 하셔도 돼요. 다들 그렇게 풉니다. 근데 난 인수가 더 쉬워. 인수의 개념부터 접근하셔도 돼요. 자 잠깐만 지워도 돼요. 지울게요. 아까 하은이는 요거 인수로 접근했니 혹시? 처음에? 나도 인수로 접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 사실. 얘 지금 마이너스 4 그냥 대입했잖아요 맞죠? 대입도 하면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4면 사실 어차피 우리 프라임 인수분해야 된단 말이야. 어차피. 그럼 얘는 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를 갖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x 얼마가 나와야 곱했을 때 마이너스 24가 나오냐면 4, 3, 12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2. 이렇게. 그래야 마이너스 24가 나오거든요. 전개하시면 A 나오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바로 C가 2 나오죠. 이렇게 바로바로 돼요. 오케이. 여길 또다시 미지수로 놓고 풀면 더 어렵고 미지수로 놓지 말고 얘가 바로 상수항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다음 장 그 두 개 풀어보시고요. 네. C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마지막 개념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흰 거는 사실 오늘 하려고 했는데 숙제입니다. 좀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이 그래프 그리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막 만들어서 막 만든 거 아니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프 꼭 그려보세요. 자 얘가 지금 fx가 3차일 때예요. 3차일 때는 프라임이 당연히 2차겠죠. 근데 2차가 그려질 수 있는 2차 함수가 그려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는 생긴 게 6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양수, 음수, 양수가 될 때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죠. 그래서 3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는 저기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가요. 오른쪽 위 방향으로 이렇게. 이해했어? 그러니까 1차 함수도 사실 여기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선 양수였다가 양수가 되죠. 올라가다가 프라임 0이 됐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요. 이렇게. 요거 이해됐어요? 이런 게 뭐냐면 가장 제일 대표적인 게 yx 세제곱이에요. 얘가 0에서 근을 3개 갔잖아요. 그죠? 0에서 근을 3개 가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대표적인 애다. 그럼 얘는 뭐냐? 얘는 계속 양수인 거야. 프라임이 지금 방금 0이었죠. 프라임이 0. 얘는 프라임이 0도 안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분명히 얘는 프라임이 0이란 말이야. 지금 프라임이 0이잖아요. y좌표가 0. 프라임. 여기에서 y좌표가 프라임입니다. 프라임이 0인데 여기서 프라임이 제일 작을 때가 양수죠. 프라임이 양수야, 양수. 요거 이해됐어? 여기서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두 군데고. 그러면 프라임이 음수일 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 어떻게 되냐?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는, 감수하다가 올라가다가 감수하는. 마치 얘를 뭐한 뒤집은 애가 나옵니다. 이해했죠?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두 군데고. 왜 프라임이 0이 된다? 프라임이 0이 되는데 왜 극대 급수가 발생한다? 여기 프라임이 부호 변화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얘처럼 프라임의 부호 변화 없이 프라임이 잠깐 0이 됐다는 그냥 감수하다가 감수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계속 음수죠? 감수하다가 뾰족하게 그냥 미끄럽게 감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나요? 3차 함수는 이 6가지 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6가지인데 사실
얘랑 생긴 게 어때요? 자, 내가 그린 거 얘게 얘사 누구게 내가 그린 거 1번, 2번 누구 그린 거야? 사실 2번 그린 거야. 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사실 너희들이 그릴 때 같은 거야. 사실 같이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그린 다음에 헷갈려? 여기에 프라임이 0이 되다. 0이 된다. 아니면 프라임이 0이 안 된다. 이 정도만 표시해 놓으세요. 어차피 그래프 생긴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는 대략 완전 축소하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두 가지 유형이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제 예수가 5분만 빌릴게요. 5분만 좀 쓸게요. 4차 함수는 너무 많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자, 이제는 F'이 뭐가 돼요? 3차 함수거든요. 얘가 3차입니다. 얘가 4차고요. 나는 이제 4차 함수 그릴 거예요. 맞죠?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가장 기본 우리가 아까 그렸던 거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4차 함수기 때문에 생각해봐라. x좌표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어차피 제곱돼서 양수돼요. 그죠? x좌표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4제곱하니까 양수돼서 플러스 무한대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겼다. 생긴 소리가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3차 함수는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뭐야? 자, 그 다음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요 x축이랑 관계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죠. 이게 아까 봤던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프라임이 얼마야? 0이다. 됐죠? 근데 3차 함수가 방금 얘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음수긴 음수인데 이 지점에서 프라임이 살짝 커졌다가 다시 프라임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내려가서 감소하다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서 기울기 아까처럼 기울기가 0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기울기가 0이 프라임이 0이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어느 값을 가집니다. 이해됐죠? 음수인 값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죠. 그럼 생긴 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실 이 그래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걸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이렇게 생겼으면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이렇게 생겼다. 됐나요?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럼 이제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꼬불꼬불거리는 3차 함수로 그릴 수 있는 건 다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이해되셨죠? 이것도 보시면 아니면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얘네들은 그림이 생김새가 똑같거든요. 이것만 잘 해주시면 돼요. 으냐 알겠죠? 이것만 잘 해주시면 되고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죠. 이렇게 생기네요. 4차 함수. 얘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나든 아니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만나든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는 애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약간 좀 더 얘가 꼬불거린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 6개가 있는데 얘는 안 나와요.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겼는데 뭘 이거 누가 해요? 얘? 잘 안 나와요. 왜? 아니 이거를 써야지.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어떻게 써먹냐? 잘 못 써먹어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다. 됐죠? 요거 말고 요거인데 사실 여기서도 할 말이 많긴 하거든요. 비율 관계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 여기가 2야. 그러면 1차이 똑같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는 어떻게 생겼어? 딱 대칭적으로 생겼어. 근데 얘가 3이 되잖아요? 3 0을
1이 왜 있지? 0이랑 1이랑 2였을 때 딱 두 개가 1차이 1차이라서 똑같아진다고. 근데 0이랑 1이랑 3이 되면 여기 1이랑 0이랑은 1차이 나지만 1이랑 3이랑 2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비율 관계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꼬불꼬불한 형태를 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음수일 때는 이게 뒤집어져 있는, 원래 W자면 이게 M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고참이 음수가 되면. 이해되셨죠? 예시 하나 들고 끝내겠습니다. 거기 나와있겠지만 fx가 x제곱 x 빼기 1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뭐야? fx 내가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어. 프라임을 가지고 그리던가 fx 근을 가지고 그리던가. 얘 근 바로 알 수 있죠. 프라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 근 뭔데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인데요. 그죠? 그 다음에 얘 4차함수죠. 그럼 쟤네들 중 하나는 말이야. 이 꾸불꾸불한 애들 중 하나인데 여기서 접하고 지나고가 돼야 돼요. 지나고 접하고 지나고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f 프라임 x가 x제곱 x 빼기 1이에요. 그럼 프라임이 난 지금 fx로 알고 f 프라임을 줬어. f 프라임을 알아. 프라임을 그려가지고 fx를 그릴 거예요. 3차 함수, 최고차항 양수가 오른쪽 위로 생겼다. 0에서 접하고 1에서 만난다. 됐죠? 음수 양수니까 감소하다 0, 감소하다 0, 증가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나요? 프라임을 가지고 그리던가 아니면 그 fx의 근 자체를 알고 있던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나눠준 거 한 10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건 프라임을 해서 풀어야 되고 어떤 건 그 자체의 근을 구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알겠죠? 것들을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